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1점. 혼자가 된 할머니. 2021년 3월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마지막 인사도 병원 유리창 너머로만 할 수 있었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송파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할머니에게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가족은 캐나다에 살아서 2년 넘게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2점. 손자의 제안. 2021년 여름 캐나다에 사는 손자 민준이 16세가 화상통화 중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해보실래요? 할머니 요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78살에 무슨 유튜브를 해요? 하지만 손자의 열정적인 설득이 계속됐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화상통화로 유튜브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3점. 첫 번째 영상. 2021년 9월 15일 78세 할머니의 60년 비법 김치찌개라는 제목의 첫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첫 영상 찍을 때가 제일 떨렸어요. 스마트폰 화면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화질도 좋지 않았고 조명도 부족했지만 60년 노하우를 담았어요. 첫 영상 조회수는 겨우 47회, 댓글 3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요. 따뜻한 영상이에요. 구독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요리를 보고 좋아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4점. 천천히 피어나는 관심. 할머니는 일주일에 2에 3개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평생 만들어온 집밥 레시피들이 영상으로 탄생했어요. 민준이는 캐나다에서 썸네일 제작, 제목 짓기, 댓글 관리까지 도와줬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손두부 만들기 영상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만 회를 넘어섰어요. 그날 밤에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민준아, 할머니 유명해졌다. 그랬더니 그 애가 캐나다에서 울더라고요. 5점. 할머니만의 특별함. 할머니 채널의 특별함은 단순한 요리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였어요. 콩나물국 끓일 때는 말이야. 콩나물을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무 오래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매력이 없어져 버려. 이 두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지금도 만들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 할머니의 소탈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특히 2030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줘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자취하는데 이 레시피 정말 도움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뿌듯해요. 6점. 예상치 못한 변화. 2022년 봄 구독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할머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댓글 확인, 오늘 만들 요리 고민, 장보기부터 촬영까지 할머니만의 루틴이 생겼어요.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으로 부족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울감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가족 관계였는데 이제는 매일 소통하게 됐어요. 캐나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영상 보면서 김치찌개 만들어 먹는데 정말 한국이 그리워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7점. 댓글 속의 따뜻한 만남. 할머니 영상에는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할머니 영상 보면서 향수병이 나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할머니 영상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신혼부부인데 할머니 레시피로 요리해줬더니 남편이 엄마 음식 같다고 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고 할머니가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8점. 뜻밖의 만남. 2022년 가을 한 시청자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30대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된 젊은 엄마였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마치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분을 집으로 모셔서 함께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 만남이 할머니와 구독자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영상이 되어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9점. 시련과 극복. 2023년 초 할머니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경미한 인지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튜브도 그만해야 하나 싶었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민준이가 할머니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의사 선생님도 새로운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할머니는 치매와의 싸움을 시청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최고의 치료예요. 댓글란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10점. 기적 같은 회복.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능력이 오히려 향상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르신, 인지 능력 검사 결과가 6개월 전보다 좋아졌어요. 유튜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답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뇌 건강에 최고의 약이었던 거죠. 11점. 캐나다에서 온 손자. 2023년 5월 2년 반 만에 민준이 가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민준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키도 많이 크고 어른스러워졌는데 여전히 내 손자더라고요. 민준이는 한 달 동안 할머니와 다양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런 이야기는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역사잖아요. 70년 전 일인데도 생생히 기억나더라고요. 12점. 전국구 할머니. 2023년 말 할머니는 KBS 아침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 후 하루 만에 구독자가 3만 명 늘었어요. 방송국에 가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긴장돼서 떨렸는데 막상 요리 시작하니까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됐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튜브 하시는 순자 할머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사진도 찍자고 하고,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즐거워요. 13점. 새로운 도전들.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9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해외에 시청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인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영어로 인사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Oh my god, grandma is speaking English. So cute. I'm crying. She is learning English for others. 출판사에서는 할머니의 레시피북 출간을 제안했고, 대학교에서는 인생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특강했을 때 학생들한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도 78살에 유튜브 배웠잖아요. 박수를 엄청 쳐주더라고요. 14점. 요리 교실의 꿈. 할머니는 시니어들을 위한 요리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 요리 교실이에요. 동네에 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첫 수업에 10명의 시니어가 참여했습니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또 다른 감동을 줬어요. 다들 처음엔 우울해 보이세요. 그런데 몇 번 오시고 나면 표정이 밝아져요.
함께 요리하고 웃고 이런 시간들이 모두에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15점. 특별한 인연들. 할머니 채널을 통해 만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연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살던 20대 직장인. 할머니 조언으로 부모와 화해하고 지금은 할머니 레시피로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어요. 현수 요리사를 꿈꾸던 고등학생. 부모 반대로 힘들어했지만 할머니 격려로 요리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김할아버지 80세로 부인을 먼저 보내드린 분. 할머니 조언으로 할아버지의 목공예 교실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은 구독자 2만 명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뭐 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행복해야죠. 16점. 현재의 할머니. 2024년 현재 할머니의 채널 구독자는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2-3개의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최근에는 할머니의 인생 상담실이라는 새로운 코너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고민을 듣고 할머니만의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코너예요. 젊은 친구들이 연애 고민, 취업 고민을 많이 해와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78년 살면서 느낀 것들을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할머니의 요리 교실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팅 리스트가 3개월치나 쌓여 있어요. 17점. 민준이의 편지.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할머니께 처음엔 할머니의 심심함을 달래드리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할머니에게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마음. 할머니는 제게 정말 자랑스러운 할머니예요. 친구들한테도 항상 자랑해요. 우리 할머니 유튜버야, 구독자 25만 명이야 라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18점. 할머니의 철학. 할머니의 인생 철학입니다. 첫째,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78살에 스마트폰 배웠잖아. 셋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는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 넷째, 매일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라.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다는 것, 진심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78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25만 구독자의 크리에이터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할머니의 채널 순자할머니의 마음밥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따뜻한 요리와 인생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할머니의 명언,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진심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